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MC BOK와 함께 달려봅시다. 유후! 가끔 동네에 새로 생긴 맛집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가보려고 하면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여기 진짜 맛있는데 벌써 없어졌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가게를 유지하려면 임대료 같은 운영비를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빚이 많거나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가게가 오래 버티기 힘들죠. 또 처음엔 인기가 많아도 메뉴를 새로 개발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계속 똑같다면 손님들이 점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기업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회사로 이직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그런데 그 회사가 빚이 너무 많거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회사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 돈은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기업 경영 분석이에요. 기업 경영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봐요. 안정성,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안정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그리고 유동 비율이 있어요. 자기자본 비율은 기업의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이 비율이 높으면 빚보다 자기자본으로 운영되는 안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은 기업이 가진 자본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줘요. 빚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고 너무 적어도 자본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어요. 유동 비율은 기업이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 현금이나 금방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다면 유동 비율이 높겠죠.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도 현금이 부족하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대처하지 못해서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 비율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다음은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은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표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금융비용 부담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 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매출이 1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2천만 원이라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인 거죠. 금융비용 부담률은 기업이 번 돈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요. 금융비용에는 대출이자 회사채 이자 등이 포함되는데 매출 수준에 관계없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경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해요.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이 번 돈으로 빚의 이자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비율이 높으면 이자는 문제없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비율이 100% 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라 위험해질 수 있죠. 마지막은 성장성이에요. 성장성은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표로는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그리고 유형자산 증가율이 있어요.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줘요. 매출이 계속 오르는 회사는 이 회사 점점 잘 되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총자산 증가율은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산이 많아지면 투자와 사업 확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유형자산 증가율은 회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같은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줘요. 이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예요. 결국 안정성은 버틸 힘, 수익성은 돈을 잘 버는 능력, 성장성은 더 커질 가능성을 뜻하는 거죠. 한국은행은 업종별로 이 세 가지에 대한 평균 비율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 비율은 기관에서 입찰업체를 선정할 때나 신용평가기관이 기업평가를 할 때 그 업종의 기준치로 이용돼요. 여러분도 이 비율을 잘 이해하면 투자할 회사나 이직할 회사를 선택할 때 단순히 매출 증가 같은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이익은 잘 남기는지 빚은 괜찮은지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겠죠. 결국 기업 경영 분석은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경제와 기업을 이해하는 눈을 길러주는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서 관심 있는 기업을 분석해보세요. 새로운 관점과 선택지가 짠! 하고 보일 테니까요.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군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